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소카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소카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,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,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드디어 23년에 좀 적자를 냈지만 24년부터는 좀 적자를 를 하고 이 흑자를 낼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한 2.6%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재는 이 소카의 주가가 60일선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1선 밑에서 좀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고요. 21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6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61선을 좀 지지 여부를 잡고 61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신중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또한 만약에 61선을 좀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서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오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24년에는 이 앞으로 좀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고 23년보다 좀 슈퍼의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좀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소카의 일봉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주봉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이 소카의 이런 좀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만들다가 다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때 여기에 대한 좀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세도 좀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 좀 강한 매도세가 붙어서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흑자 전환이 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잠깐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액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를 많이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도 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슈퍼앱 전략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 카쉐어링 중고차 매각을 줄이고 이 소카플랜 차량을 확대하는 등 이런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흑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따른 이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속하는 올해 약 213억 원의 이 연간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전망이고요. 지난해 이렇게 169억 원의 영업 손실 대비 382억 원이나 증가한 좀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소카는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를 좀 이어왔는데요. 2022년에 처음에 이 영업이익에 좀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좀 적자로 돌아선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좀 다시 흑자로 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올해 소카의 좀 실적 상승 동력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소카 2.0에 대한 이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. 소카 2.0은 이 차량이랑 좀 이용자의 이 LTV, 이 생애주기 이익을 좀 확대하는 전략인데요. 지난해 3분기부터 시행이 됐고요. 그 효과가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 실적에 대한 이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 이 소카는 이 카쉐어링
차량과 이 소카플랜 차량을 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꽉쉐어링 이 비수기에는 좀 차량을 매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 차량을 좀 매각하는 대신에 이 중장기 상품인 소카플랜으로 차량을 더 길게 운영을 합니다. 이 때문에 이런 중고차 매각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지난해 실적은 좀 감소를 했으나 이 카시어링과 이 소카플랜의 연계 확대 효과가 좀 올해부터 이겨내면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소카는 이 2,869대 정도의 이런 수준의 소카플랜 차량을 올해 1만 대까지 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좀 외형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이런 소카 플랜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가동률은 3%에서 5% 정도 약간 상승하는 반면에 이 차량 내용 연수는 이 36개월에서 이 48개월로 22개월이나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납니다. 따라서 이 같은 전략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차량 한 대당 이 생애주기 매출이 기존 대비 11% 이상 늘어나고 이익도 1.4배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22년 말부터 좀 본격화한 소카의 슈퍼앱 시도도 좀 실적 개선에 한몫을 하겠다는 이런 전망도 보고 있는데요. 이 소카 스테이를 비롯해서 이 코레일과 제휴를 맺어서 소카 앱으로 KTX까지 예매가 가능해졌고 이 모두의 주차장 일레클과 이 소카 앱을 결합해서 이런 앱 내에서 주차장과 공유 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프리미엄 어플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외형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또한 올해는 이 항공권이나 이 공공 자전거 예약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고 이 공공 자전거는 예약 서비스는 미정이지만 또 올해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카의 슈퍼앱 도전은 좀 이용자 수 확대로 이루어졌고요. 이 숙박, KTX, 그리고 공유 정의 자전거 등을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 전략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 소카앱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92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% 이상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또한 지난해 5월 숙박 서비스 론치 이후에 이 카시어링과 숙박을 이 소카 플랫폼에서 함께 예약하는 고객 비중도 이때 10%까지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성장성과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소카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